마지막 세션은 이성산 리어코리아 대표님께서 대중화 꿈꾸는 웹 3.0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이성산 대표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제가 대중화를 꿈꾸는 웹3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좀 쉽게, 좀 재밌게 또 저희 니어가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지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이 기회 마련해 주신 블록스트리트 또 뉴스웨이 또 권수환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니어는 2020년도에 이제 라이브 했던 레이어 1이고요. 쉽게 말해 메인넷입니다. 아까 이제 한대영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한 그런 이제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3.0을 매스 어덥션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아직은 좀 3.0이라는 게 좀 아직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떤 허들들이 있고 배리어들이 있고 좀 장애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결국에는 웹3의 매스 어덥션을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레이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이제 한대훈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웹 3.0이 뭘까요? 이 웹 3.0은 사실 이해하려면 웹 1.0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 1.0은 쉽게 말해서 한 19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작됐던,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읽기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웹상에서 이제 저희가 정보들을 그냥 볼 수 있는, 일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웹 1.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생각나는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라이코스라든지 야후가 있었고, 이제 국내에서는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초기에 이제 사실은 유저들이 접속을 해서 모뎀으로 접속을 해서 어떤 글을 보거나 정보를 취득하는 이제 그런 웹사이트였던 거고요. 웹 1.0이 약 한 2004년부터 좀 태동이 됐고요.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메타,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제 콘텐츠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게 이제 서로 유저들도 올릴 수 있고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뭔가 소셜 기능들이 생기게 되고 하면서 뭔가 읽기 전용에서 읽기 쓰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게 2.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저희가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다 어떻게 보면 다음 이런 것도 다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가 웹 2.0의 그냥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구글에서 유튜브라는 이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서버를 제공해주고 이제 내가 유저지만 이제 내가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UGC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유저들도 그냥 가서 정보도 보고 컨텐츠도 보는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웹 2.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 3.0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결국 제일 큰 차이점은 아마 이제 소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상 경제가 존재한다. 어떤 내가 내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갑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 주체 자체가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한 기업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분산된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어떤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게 좀 큰 차이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게 통제 자체가 탈중앙화돼 있다라는 게 아마 웹 3.0의 큰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웹 1.0, 2.0 그냥 2.0 쓰면 되지 왜 자꾸 이제 웹 3.0을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웹 2.0에 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게 되는데, 우선 사용자들의 플랫폼 참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어떤 페이스북 같은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은 이제 유저의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축적이 늘어가고, 이를 광고 수익 모델로 정말 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유일하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도 어떤 광고 수익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튜브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 광고 수익의 한 10% 정도를 이제 유저에게 돌려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좀 기폭제가 나면서 성장했던 유일한 체제인데요. 그 아무도 지금도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광고 수익 모델을 유저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보상이 정말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런 게 아직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유튜브가 이 컨텐츠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그냥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내가 열심히 이제 구독자 수를 모으고 좋아요를 받고 열심히 이제 유튜브 수익 활동을 해도 한 순간에 내 계정이 당하거나 나의 수익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 관리,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좀 화두가 됐었습니다. 특히 좀 미국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내 개인정보들이 팔리게 되고 선거에 이용이 되고 이런 등등. 그래서 페이스북이 한참 그 주커버그가 막 국회에도 불려가고 청문회도 불려가고 이랬을 정도로 좀 문제가 많았던. 그래서 어쨌든 내 개인정보 자체가 그리고 내 컨텐츠가 내가 쓴 글들과 사진들이 무단으로 도용될 수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주체에 의해서 해킹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웹 3.0은 그런 걸 보완하고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읽기와 쓰기 개념을 넘어가지고 이제 소유 개념으로 개인이 내 지갑을 통해서 어떤 이거는 내 정보야, 이거는 내 아이디야, 이거는 내 포인트야라는 거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뭐 한 통계를 보면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21년도에 암호화폐 관련 뭐 이런 웹3 프로젝트에만 거의 한 3조 6천억 이상이 투자가 됐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A6인지 같은 데가 이제 웹 3.0은 이제 거대한 어떤 파도다, 물결이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웹3 같은 경우는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업들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하면 뭐 어떻게 보면 SK가 하고 있는 OK 캐시백이라든지 뭐 KBS 하고 있는 포인트리, 뭐 이제 각 금융사마다 다 포인트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내가 진짜 이 지갑을 가지고 이게 내 포인트라는 걸 증명하고 내가 보낼 수 있고 내 서버 안에 저장돼 있고 이게 내 지갑 안에 있어야 사실 내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사실은 로컬 서버에만 저장이 돼 있고 이 포인트는 사실 내 게 아니라 사실 SK 거고 사실 국민은행 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잘만 활용하면 사실 개인들이 주권을 가지고 내 데이터, 내가 활동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뭔가 내가 공정한 분배를 받는 그런 모델들이 웹3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뭐 이 X2원이라든지 이제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통해서 좀 선보여 왔고 아직 초기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은 이제 뭐 명품들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제 피지털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가 뭐 구찌 가방을 하나 샀다. 근데 내 구찌 가방이 NFT로 민팅이 되면서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제 피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실제로 이 가방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NFT가 뭐 워런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품질 보증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거래도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점차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넘어가기 전에 좀 웹3의 특장점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이 탈중앙화된 공정한 시스템, 그 누구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만이 소유할 수 있고 그걸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뭔가 DAO라고 하는 그런 자율 조직에 의해서 이제 뭔가 내가 어떤 플랫폼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업그레이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내가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다음이란 플랫폼을 좋아하고 네이버를 좋아하면 네이버가 이런 업그레이드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해서 유저에게 오히려 투표를 받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다. 어떤 커뮤니티가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크고요. 이걸 좀 금융에 이제 잘 도입했던 사례들이 유니스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디파이 서비스긴 한데요. 이제 중개자가 없고 거버넌스 토큰이 유니를 통해서 이제 유저들이 투표를 하고 어떤 이런 제안을 하고 올리고 이거에 대해서 투표하고 이제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DAO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웹3에서는 가능하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 어떤 구단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거고 좀 개방성이라는 또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방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로 다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내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내가 어떤 트랜잭션을 일으켰는지 다 까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투명하다, 되게 트랜스페런트하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되게 공정한 보상 분배가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본격적으로 니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는 그럼 저희는 왜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요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챗GPT의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기능이 사실은 예전에도 AI라는 게 한 10년 전부터 화두가 되고 계속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저희 파운더이신 일리아가 이제 구글의 AI 스콜러로 이제 가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기능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거대한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지금의 챗GPT를 있게 해준 그런 이제 원천 기술이고요. 거의 공동 저자들이고
지금 이 공동 저자들이 지금 다 나와서 AI 유니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일리아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면서 좀 보상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을까? 뭐 어디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소녀도 그렇고 뭐 어디 금융이 잘 발달돼 있지 않는 나라에서도 누가 이제 여기에 기여를 하면 내가 이걸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AI로 시작해서 블록체인으로 피보팅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한 7천억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한 것이 이제 니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좀 경영진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웹2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던 뭐 블랙락 출신도 있고요. 뭐 저희 알다시피 뭐 BCG라든지 서클, 마텔,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트위치 같은 이제 웹2 기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웹3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네, 이제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더리움보다 먼저 샤딩이라는 이제 기술을 런칭을 해가지고 많은 양의 트랜잭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가스비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에서는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스피가 드는데 이게 항상 0.001달러로 유지하게 지난 2년 동안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어쨌든 어떤 대중적인 매스 어덥션을 이루는데 한번 기여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개발을 쭉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수치인데 저희가 2021년도에 비해서 한 약 10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4개의 샤딩이 돌아가고 있고 파이널리티는 한 1, 2초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약간 뭐 신용카드 가서 커피숍에서 결제할 때 이게 보통 VPN에서 이제 한 1, 2초 만에 이제 결제가 돼야 사실 아무 어떤 어려움 없이 이제 결제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이제 1, 2초의 파이널리티를 보이고 있고요. 2,500만 정도의 계정, 그다음에 이제 뭐 주간 활성 계정이라고 해서 32만 정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한 약 지금 4,00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계속 니어 생태계에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좀 뭐 고무적인 거는 어쨌든 미국에서도 아까 인정받을 수 있는 A16인지가 좀 되게 많이 서포트하고 있는 네, 그런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또 다양한 거래소라든지 커스터디, 그다음에 이제 뭐 피앗 온램프 같은 뭐 사실 블록체인의 서비스가 연동돼서 여러분도 이제 결제를 할 때 또 피지가 붙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붙어 있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 좀 니어가 하려 그러는 방향 자체가 어떤 커뮤니티랑 좀 같이 가고 싶어합니다. 이제 저희만 기술 회사로서 우리가 기술 짱이야, 우리가 이 기술로 그냥 뭐 다 평정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술은 사용자들에게 사용이 안 되면 다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자. 당연히 어떤 우위를 가져가는 기술들을 만들면서도 대중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웹2에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열심히 하면서 같이 웹3로 가자. 유저들과 대기업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가자라는 게 저희의 좀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유저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이 블록체인 서비스, 웹3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냥 웹2에서 지금 그냥 핸드폰 꺼내서 쓰시는 앱들처럼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좀 많이 좀 몰입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좀 나중에 더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런칭을 해서 이제 많은 유저들을 이제 뭐 이 네이어 생태계로 온보딩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 게임 강국입니다. 한국만큼 참 게임을 잘 만드는 나라가 없는데요. 전 세계를 봐도 한국이 참 이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좋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들을 되게 잘 만듭니다. 특히 또 게임 쪽이 그런데 저는 이제 게임 쪽에서 매스 어돔션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대기업들도 그렇고 증권사들도 그렇고 많은 대기업들도 지금 많이 웹3를 어떻게 하면 전향할 수 있을까 이제 웹2에서 웹3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럼 어떤 블록체인을 붙일까 할 때는 무조건 니어가 떠오르게 이제 하는 것들이 저희의 좀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엔터사와 이제 게임사와 협업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제 저희도 이제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에는 이제 저희가 한국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 이제 프로젝트에도 많이 투자하고 어떤 한국 생태계를 좀 더 키우기 위한 펀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되게 탈중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각 조직마다 좀 권한들이 있고요. 탑타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케냐, 베트남, 또 뭐 한국, 중국은 지금 조금 조용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뭐 동유럽에 있는 발칸,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반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 세계 점 조직으로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탈중앙화된 조직에서 좀 각자 어떤 생태계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긴 한데 그러면은 뭐 블록체인 기업인 거 알겠고 레이어 1 만드는 거 알겠고 니네가 다 뭐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웹3 서비스 내지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지갑을 깔아야 됐습니다. 메타마스크라는 게 좀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요. 메타마스크가 약 한 90% 정도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독식 상태이긴 한데 85%.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깔아보시면 처음에 뭐 16개 된 그 니모닉 시드 프레이즈가 나오고 이거를 내가 외워야 되고 어디 종이에 적어놔야 되고 내가 이제 나중에 로그인할 때 또 이거를 넣어야 되고 이 내가 어떤 메타마스크의 키를 잃어버렸을 때는 복구할 때마다 그 시드 프레이즈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 KB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의 어떤 뭐 로그인 아이디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모든 자산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갑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키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 키 구조를 좀 이렇게 나눠놔서 쉽게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많이 만들어놨고 이 부분들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동안 좀 파편화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웹3 서비스가 각 서비스마다 지갑이 다르고 내가 폴리곤 가서 쓰려면 폴리곤 지갑을 써야 되고 내가 뭐 이더리움 가서 쓰려면 이더리움 지갑 뭐 아니면 아발란체 가면 아발란체 지갑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자.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레이어 1, 레이어 2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블록체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 4월에 런칭했던 올해 4월에 런칭했던 게 이제 BOS라는 거고요. 이 밑단에 어떤 블록체인이 돌아가던 간에 상관없이 유저는 그냥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가 페스터스라는 서비스인데 요 로그인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자. NFT를 거래할 수도 있고 뭐 소셜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제가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냥 로그인 한 번 해서 쓰게 하자. 이게 사실 웹2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한번 구현해 보자. 웹3에도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런칭을 했고요. 뭐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스라는 게 있고 그 이제 뒤에 이제 앱들이 다 올라가는 컴포넌트로 다 올라가는 이런 구조들을 좀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어떤 한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매스 어덥션을 이루려면 보통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2017년, 18년도에 나온 이후에 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웹3 유저가 몇 명이야라고 하면 처참할 정도로 아직 낮습니다. 유저 비율이. 그 이유는 저는 이게 되게 불편하고 사용하기 어렵고 뭔가 내가 키를 기억해야 되고 이런 UI UX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드 프레이즈 암기 어떤 그런 시드 문구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겁니다. 니네 웹3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런 것도 다 저장하고 로그인할 때마다 키를 넣고 커넥트 원래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많이 얘기해 보면 일반 유저, 진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유저들이 이 웹3 서비스를 쓸 때 다 이 지갑에서 보통 90% 이상이 다 이탈하십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입장하는 회사 주체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고객분들이 키를 분실했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사실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CS입니다. 그리고 복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 로그인부터 뜯어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제 지갑 주소도 보면 이 뭐가 0x로 시작하는 16진법에 약간 뭐 암호 같은 주소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절대 못 외우실 겁니다. 16자리를 절대 외울 리 없고요. 저희 보통 요즘 로그인할 때 다 뭐 페이스 아이디로 들어가거나 지문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로그인 심지어 이제 이미 돼 있으면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메일 같은 계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키 구조를 좀 복잡하게 이제 좀 하나가 어떤 프라이빗 키가 하나가 탈취가 되면 마치 내 집 문서가 날아가듯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이제 그것들을 좀 이제 체계화해서 나눠놔야겠다. 그리고 가스피를 어떤 서비스사가 어떤 운영을 할 때 내가 대납해 줄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걸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런칭한 페스터스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그냥 이메일 가입하듯이 그냥 이메일을 넣으면 그게 내 지갑 주소처럼 이제 생성이 되고 예를 들어 제 영어 이름이 스캇인데 scat.near 아니면 뭐
저희가 뉴스웨이면 sca.newsway라고 해서 그냥 바로 도메인까지 이제 커스텀하고 그렇게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지갑이 바로 생성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핸드폰에 있는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지문이라든지 핸드폰에 있는 어떤 암호화 그 크립토그래피와 이제 연동이 돼서 다음부터는 내가 지갑 주소라나 이메일 주소를 넣지 않아도 바로 로그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점은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메일 주소를 잊어버리던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기억 안 나실 때는 그 이제 통신사 패스 들어가가지고 자기 인증하고 본인 인증하고 다 복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블록체인도 이런 게 돼야 된다. 뭐 CS 뭐 어디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NPC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디바이스 리버리건 이메일을 통해서 계정이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게 아마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터스라는 이제 기능을 넣으면 어떤 웹3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내가 기존 웹2 이메일 기반의 로그인하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경험을 주면서도 내가 웹3를 이용하는지도 모르게 다양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저희 니어가 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기능들이다. 이게 어쨌든 로그인부터 이게 어려우면 잘 안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이런 기능들을 좀 런칭을 했고요. 두 번째로 내가 내 친구한테 요즘 뭐 카카오톡으로 요즘 송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누구한테 송금할 때 요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계좌번호도 잘 안 외우시잖아요. 그냥 누구 들어가서 송금 얼마 그냥 빡 보내버리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블록체인 상에서는 아직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로 시작하는 이 주소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한 저도 3번씩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힘든데 이게 뭐 이거 하고 있다 보면 저도 막 헷갈리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저희는 그냥 바로 어떤 이메일 같은 계정을 지갑 주소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이라는 계정 추상화 개념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미 디폴트로 탑재를 해서 내가 내 친구한테 보낼 때 그냥 이메일처럼 지갑 주소를 넣고 뭐 NFT를 뭐 전송할 수도 있고 뭐 내 코인을 전송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돼야 진정한 어떤 좀 심리스한 웹3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휴먼 리더블 어카운트라는 기능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쓰실 때 사실 뭐 니어라는 도메인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구글이 됐던 뭐 네이버가 됐던 카카오가 됐던 이제 이런 서브 도메인들을 넣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까지 넣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 주체가 어떤 이런 지갑 주소를 만들 때 이렇게 커스텀된 어떤 그 지갑 주소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살 때 뭐 가령 뭐 인감이라든지 제가 뭐 통장을 들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냥 뭐 요즘은 애플페이라든지 뭐 그냥 신용카드 하나 들고 와서 이제 결제를 하시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펑션에 대해서는 펑션 콜 키로 이제 그 어떤 특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메인이 되는 그 메인 키들은 좀 따로 보관하자. 풀 액세스 키는 이게 프라이빗 키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보안을 좀 더 이제 우수한 보안을 가져가면서도 좀 어떤 내가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탈취당할 수 있는 위험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이런 키 계정 구조를 많이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뭐 웹3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웹3 게임이라는 게요. 뭐 어떤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마다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게임 하다가 갑자기 서명 화면으로 넘어가고 또 서명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불편한데 저희는 이제 펑션 콜키 같은 걸로 이제 뭐 서비스사에다가 내 키를 위임해 놓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사인이 되는 서명이 되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되게 그냥 내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키 기능들이 좀 이제 여기 니어에는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령 뉴스웨이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NFT를 좀 전송드리고 싶어요. 오늘 기념으로 뭐 다들 이렇게 단체 기념을 찍고 요거는 그럼 저희가 각자 지갑에 저희가 민팅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럼 뉴스웨이에서는 사실 어디 네트워크가 됐던 블록체인이 됐던 가스피를 다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유저한테 그 일반 참석자분들께 내라 그러면 안 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뉴스웨이가 대납해서 먼저 이제 내고 뭐 나중에 이제 저희랑 뭐 협의를 해서 이제 뭐 일정 뭐 가스비를 뭐 좀 지원을 해주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비용 대납이 가능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유저들이 사실 그냥 NFT 받을게요라고 하고 받는데 뭐 돈이 들어요, 뭐 한 1,500원 들어요, 이러면 안 하실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뭐 이런 기능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쓰고 있나? 실제로 유스 케이스가 있나? 뭐 이걸 누가 쓰고 있어요? 이런 좀 사례 중심으로 제가 한번 좀 사례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제일 큰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미 NFT 마켓플레이스를 도입을 해서 이제 내가 글을 쓰던 그림을 올리던 이런 것들을 민팅을 하고 그걸 거래할 수 있는 이미 NFT 마켓플레이스가 레딧에 붙어 있고요. 구찌라든지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이제 구단들도 팬 토큰 같은 거 발행하고 내가 이제 원하는 선수에 뭐 보팅도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선수에게 뭐 이렇게 응원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만들고 나이키도 이미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피지털 얘기를 들었는데 내 신발을 하나 사면 이제 NFT로 그게 이제 민팅이 되고 이 신발도 거래할 수 있고 아티팩트라는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개 새로운 경험들을 주고자 뭐 디지털 컬렉터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지금 뭐 브레이브라든지 스타벅스는 이미 오디세이라는 이제 NFT 로열티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스웨코인 같은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 후반부에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캐시워크 같은 앱입니다. 내가 걸을 때마다 무브투원이라고 해서 이제 걸을 때마다 보상을 주는 그런 이제 앱이고요.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앱이고 이제 각 스포츠 팀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티켓 같은 거를 어떻게 NFT로 좀 발행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고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커머스까지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카페24 같은 샤피파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웹3 서비스를 좀 이제 다양하게 좀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네, 뭐 저희 지금 니어에만 올라오고 있는 프로젝트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웹2 기업들이 왜 웹3로 이제 오시는지 사실 이제 좀 새로운 경험을 주면서 유저들이 계속 높은 리텐션을 가져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이들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지금 다양한 그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좀 뭐 주목할 만한 것들은 이제 구글도 그렇고 네슬레 같은 전 세계 F&B 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고객들에게 좀 이제 보상을 주면서도 계속 이제 온보딩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온보딩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스포츠 쪽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슬릭 같은 경우가 베런 데이비스라는 NBA 전 농구 선수가 만든 어떤 그런 그 디지털 사진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 그리고 니시라는 게 여러분 틴더라는 서비스 아실 텐데 틴더라는 서비스를 만든 코파운더가 나와서 웹3 소셜 앱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니시고 지금 니어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좀 크게 나눠 보면 디지털 컬렉터블, 그다음에 NFT 티켓팅, 그다음에 이제 좀 쉽게 온보딩할 수 있는 기능들, 그다음에 어떻게 내 고객들을 좀 더 계속 리테인 시키면서 로열티도 주면서 리워드를 줄 수 있을지 하는 여러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고민하면서 나가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스웨코인은 지금 전 세계에서 60개국에서 앱스토어에서 1위 하고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유저만 1억 2천만 명이고요. 작년에 9월에 이제 니어로 온보딩하면서 지갑 생성된 수만 2천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놀라실 텐데 약간 2천만 개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그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D앱이라고 하는데 D앱 중에서는 그냥 단연코 1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냥 캐시워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걸을 때마다 보상을 받고 그걸로 뭐 상품권 교환을 하든지 어떤 포인트로 교환을 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걸을 때마다 보상을 받고 그것들을 내가 토큰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포인트로 그냥 어떤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여기가 지금 토큰 홀더 수만 한 1,0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치인지 제가 조금만 비교를 해보면 지금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홀더 수가 한 460만, USDC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홀더 수가 180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한 서비스로만 토큰 홀더 수가 지금 1,000만이 넘고 웹3 사용자는 지금 2,000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픈시가 약 웹3 사용자 수가 월간 활성자 수가 한 450만인데 지금 이게 MAU가 한 2,000만이 나오니까요. 트랜잭션으로만 보면 상당한 서비스고요. 여기가 참 잘했던 게 UI를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을 때마다 이제 포인트를 받고 내가 사실 뒤에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서비스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게 내가 걷다 보니까 포인트가 생겼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스웩 월렛이라는 앱을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분리해 놨을까 좀 궁금해하실 텐데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이 지갑이라든지 블록체인 서비스가 들어있으면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마켓 스토어에서 내려버립니다. 이 코인이랑 연관돼 있다, 블록체인 있다 이러면. 그래서 여기는 좀 머리를 잘 쓴 게 스웨시라는 앱은 그대로 남겨놓고 스웨코인, 스웨 월렛이라는 앱을 따로 분리해놨고요. 내가 이제 5,000 정도 걸음을 걸으면 이제 1스웨트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이제 이 월렛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내가 그것들을 스웨트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놨고 사실 이 스웨트에 들어가면 이건 상당히 좀 블록체인스럽게 돌아갑니다. 내가 뭐 스테이킹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다른 걸로 스왑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NFT를 내가 만약에 사면 강화돼서 내가 보상받는 어떤 비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어떤 뭐 상금을 걸어놓고 더 많이 걷는 사람이 그 상금을 가져간다든지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토큰 아키텍처를 되게 잘 짜놨다. 그 일반 유저들은 뒤에 블록체인인지도 모르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내 토큰이구나, 내 지갑에 내 토큰이 있구나라는 걸 좀 하면서 다양한 재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그리고 좀 고무적인 거는 사실 이런 많은 트랜잭션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스비가 좀 적고 이런 많은 트랜잭션이 올라오더라도 이제 니어는 그런 거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니어에서 이런 트랜잭션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CEO랑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 뭐 모든 블록체인을 한 5년 동안 다 리서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는 올릴 수 없고 가스비가 너무 비싸고 이제 트랜잭션이 몰리게 되면 가스비가 거의 한 10몇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리서치를 좀 많이 하다가 좀 안정적이고 이 대규모 어떤 트랜잭션 유저를 받을 수 있는 체인으로 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웨코인이라는 좀 서비스를 소개를 드렸고요. 플레이엠버라는 이제 영국에 있는 게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라는 게 이제 좀 퍼즐 게임이나 좀 재밌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게임인데 뭐 지금 이제 프리투윈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좀 모델들이 여러분 많이 해보셨겠지만 내가 광고를 보고 어떤 포인트를 획득하면 또 이제 그 포인트로 또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 모델을 그대로 웹3로 가져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게임을 막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하이퍼 캐주얼 게임사인데 웹3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도 여기서 개발한 SK를 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광고를 보면 이제 유저들도 그 광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걸로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그 포인트들이 또 내 지갑에 쌓이고 이런 것들 경험을 줄 수 있는 플레이엠버라는 회사도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오 구단이 하나 있습니다. 다오라는 게 탈중앙화된 조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가버넌스 자체가 되게 탈중앙하게 돌아가는 이제 그 조직이 있는데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대 IT 기업의 회장님이 만드신 세일 구단입니다.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 이제 외국에서는 요트를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다오 형태로 돌아가는 세일즈피라는 구단이고요. 실제로 내가 여기에 구단의 일부 오너가 돼서 내가 이제 이 구단이 어떤 경기를 참가할 건지, 어떤 선수를 내보낼 건지 이런 걸 실제로 보팅을 하고 그 결과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구단이 운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단에서 이제 나오는 수익금들을 실제로 유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미 다오 형태로 어떤 스포츠 구단이 돌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단순하게 내가 그냥 응원만 하고 팬이 아니라 내가 구단의 어떤 운영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상도 받아가고 투표도 하고 어떤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이 생기는 그런 재밌는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메인 파트너로 같이 여기서 또 티켓팅하고 뭐 이제 보상받는 그런 다오 툴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되게 재밌는 사례이긴 하고요. 드랍더라고 해서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스포츠 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뭐 팬 참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리스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팀들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팬들을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경기를 갔는데 그 경기에 어떤 티켓팅을 계속 NFT로 가질 수 있고 어떤 토큰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는 어떤 구단의 어떤 특정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또 소셜을 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발전돼서는 뭐 계속 어떤 구단에서 하는 이벤트라든지 뭐 팬 사인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속 같이 하고 싶어라는 걸 이제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로열티 솔루션 드랍트라는 서비스도 지금 니어에 돌아가고 있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지털 이제 아마 저는 이게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명품 쪽에서 지금 이런 시도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품을 사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 자체를 보면 이게 한정판이고 이거는 몇 개밖에 없고 내가 이걸 사서 뭐 그걸 좀 가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웹3에서도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구찌 가방을 샀는데 이게 이제 웹3에 지갑에도 하나 민팅이 돼 있고 실제로도 원온원으로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을 거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물 기반 상품을 디지털한 자산이 또 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피지털인데 이런 마켓플레이스 솔레어라는 마켓플레이스도 좀 돌아가고 있고 특히 패션 브랜드 중심으로 또 럭셔리 브랜드 중심으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저희 니어는 어쨌든 웹3의 대중화를 위해서 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특히 한국에서 좀 뭐 대기업이라든지 게임사 특히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과도 협업을 하면서 웹2에서 웹3로 그래서 저희는 웹 2.5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웹3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많은 기술들과 어떤 이제 여러분 같은 유저들이 많이 온보딩이 돼야 사실 웹3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좀 발표드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산 대표님의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평소 니어와 웹3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번 강연을 통해 유익한 내용 많이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발표를 해주신 이성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8년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 정책에 대항한다는 탈중앙 금융 시스템의 철학과 의지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존재에 의해 비트코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17년과 2018년 암호화폐 발행재단들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ICO 열풍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 압박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는 주요 투자 자산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제5회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은 이것으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참석해주신 방청객분들과 유튜브 저스트 원미니 채널로 행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